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고국에서는 나흘간의 추석 연휴 끝나고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휴가 끝나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또 추석이 남긴 명절 증후군 역시 남아있긴 합니다. 고향 가느라 장거리 운전을 하고 또 명절 차례 준비하고요. 그러다 보면 육체적으로 피로하기도 하고 정신적인 과로까지 쌓여서 일상 복귀하는데 힘들다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가벼운 운동, 규칙적인 생활로 명절 증후군 여러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첫 곡 김호중입니다. 살았소. 살다 보면 많이 힘들고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어떻게 네. 잘 보내셨나요? 네, 저희 집에는 아무래도 추석 때 되면 손님이 많이 가족들이 오죠. 많이 모이니까 음식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고 잘 보내셨는데 피곤해 네, 보이긴 합니다. 약간 다 끝내고 나면 피곤하지만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모처럼 또 명절이나 돼야 가족들이 이렇게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요즘은 워낙 코로나19 때문에 네. 하도 한참 동안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전에는 명절 되면 여러모로 막 부담 엄청 됐던 부분이 약간 네. 그래도 만나니까 북적북적해서 또 좋은 점이 있네요. 그렇죠. 보통 어떤 음식 해 드시나요? 명절 때? 명절 때는 거의 집집마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사상을 차리는 부분이 비슷하니까 고기를 제일 많이 먹고 생선 많이 먹고 네. 그리고 이제 시장 가면 다른 거 사 먹고 싶어도 파는 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 쑥주나물, 저는 개인적으로 쑥주나물 굉장히 숙주나물 좋아해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요즘은 이전에는 조기 같은 경우에는 제사상 올라온 그대로 먹었는데 요즘은 네. 그 건조해가지고 있잖아요. 아. 약간 버리굴리 맛이 나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먹으니까 명절은 나름대로 조금 피곤하긴 하는데 그래도 네.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렇죠. 네. 네. 중국 동포분들은 추석 때도 만두를 드시는 분들이 꽤 네. 있으시더라고요. 그 중국에서는 사실 제사를 차리는 집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제사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대가족, 저희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대가족 모여서 정말 맛난 음식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 주식이 보통 네. 만두를 보통 빚어 먹는 습관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월병. 네, 월병. 네, 그런 단 음식. 네. 그러다 보니까 동포들은 아마 추석 되면 약간 또 한국 분들과 좀 차이가 있게 모여서 같이 음식을 해 먹거나 아니면 식당에 네. 가서 북적북적하게 그렇죠. 많은 분들 모여서 분위기가 아마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가끔 여자분들이 추석 때나 같은 명절 때 다 지내고 나면 아이고 왜 이렇게 온몸이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 꽤 있어요. 네, 명절 증후군이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그 여자들이 유독하게 이제 피곤한 이유가 특별히 추석 때는 거의 집에서 하다 보니까 집에서 네. 집안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평소보다 정말 많은 양의 요리를 준비해야 되고 또 아이가 어리면 애도 네. 챙겨야 되고 그렇죠. 또 원래 자기 집에서 아니면 서울에서 경기도권에서 하면 괜찮은데 네. 저기 전라도나 전라도, 경상도나 네. 내려가면 바리바리 싸가지고 장거리 운전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명절 증후군 극복하려면은 아무래도 다시 좀 규칙적으로 살짝 운동도 하고 맞아요. 네, 기분 전환도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명절 증후군을 지나고 나면 정말 사우나 찜질방에
정말 손님이 많은 갑자기 가득합니다. 손님들이 많이 오고 거기에서 갑자기 공통 그 화제가 네. 너무 평소 가면 조용하던 것이 그렇게 많은 얘기가 오가면서 그것도 스트레스 해소의 한 개 방법이라 합니다. 네. 동표 여러분께서는 이 명절 증후군을 어떻게 풀고 계신지 우리 중국 지역에선 그것도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종종 이제 저희 친척들 모임에 네. 전액이나 그때 가거든요. 술을 좀 많이 마셔요. 아, 만나니까 너무 네. 반가우니까 식사도 많이 해서 이게 소화가 안 되는데 네. 술까지 마시고 그리고 평소에는 다음날 바로 출근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네네. 저녁에 출근해야 되는데 명절 때는 쉬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술 마시고 또 같이 자고 반갑기는 하는데 이제 소화불량이 오는 거죠. 네. 자, 건강하게 또 하루하루 생활하셨으면 좋겠네요. 행복우체통 열어봅니다. 먼저 중국 길림성 연길시 김봉녀 씨 엄마의 인생 이야기라는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엄마 생신입니다. 오늘따라 엄마가 더 보고 싶습니다. 한 생을 가족 위해서 자식들의 성장을 위해서 살아오시다가 한 점의 연기로 사라져 하늘 가신 엄마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가슴은 칼로 에이는 듯 아파납니다. 우리 엄마는 충청북도 어느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5살에 외조부를 따라 중국 안도현에 정착을 하셨죠. 13살 어린 나이에 봉제 공장의 아동공, 일본 가정집 보모 일을 하다가 19살에 인민교사로 일하시는 아버지와 결혼하셔서 우리 4남매를 두셨습니다. 엄마는 시집 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2 시누이 그리고 사촌 시동생을 친히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병환으로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었고 그로부터 5년 후에 세상을 하직하셨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38의 꽃나이에 과부가 되신 엄마는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았고 우리 넷을 공부시키느라 장날이면 채소를 팔아서 학자금을 어김없이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빌어먹어도 공부는 꼭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이런 가풍으로 인해서 우리 가문에는 고모들과 오빠, 큰 조카 내외, 작은 조카 내외가 모두 교사로 일을 하고 있고 박사 2명, 박사과정 1명, 석사 1명, 그리고 대학생들이 해내외에서 모두 맡은 바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필업 후에 기업에서 수십 년간 회계 과장을 맡았습니다. 주위의 지인들은 우리를 아버지의 후대답게 성장시킨 엄마를 강철보다 더 강인한 여인이라 치하하곤 합니다. 엄마의 일생은 정말 곡절 많고 눈물 많은 드라마 같은 일생입니다. 80 성상을 일만 하시다 돌아가시면서도 자식들한테 시중 한번 시키지도 않고 강인하고 따뜻하게 자식들을 보듬고 사셨던 엄마의 일생. 참 불쌍하면서도 자랑스러운 일생입니다. 저도 이제 황혼을 바라보는 딸로서 엄마의 피눈물로 마련해 주신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낼 때면 저희들이 오늘을 위해서 원망 한마디 없이 사시다 가신 우리 엄마. 실로 저 산과 들에 조용히 피고 지는 할미꽃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한 줌의 재도 남기시지 않고 연기로 사라진 엄마가 애절하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엄마 생전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해서 너무나 가슴이 시립니다. 엄마, 이젠 하늘나라에서 자식 걱정하지 마시고 손발 편히 그리고 또 편히 계십시오. 이 딸이 엄마 곁에 간다면 이 생에서 못다한 효성을 다할 겁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은혜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라는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아이고, 아무래도 남편이 이렇게 일찍 세상을 뜨시고 혼자 자식 넷을 키우셨으니까 뭐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지는 미뤄짐작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네. 38이란 나이는 네. 저보다 한참 어린 나이거든요. 지금 한 명 키우는데도 솔직히 키우는 것보다 알아서 잘하는데도 네. 피곤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어머님들은 그렇죠. 정말 여기에서 빌어먹어도 네. 공부는 꼭 해야 된다.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혼자서 키우잖아요. 그 네. 시대에는 솔직히 어떤 직업이 있거나 뭐 연금이 있거나 이런 제도도 아니고 정말 네. 하루 일해서 하루 먹는 시대인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비슷한 시대를 살아오신 우리네 어머니들은 정말 어머니로서 강인하셨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글이네요. 지금 아마 어머니 계시면 80 이상이나 네, 그렇죠. 90대는데 네. 저희 이제 할머니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도 아마 우리 할아버지가 40대 그 나이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7남매를 키우셨어요. 네. 딸 하나에다가 나머지 다 아들이에요. 다 공부시켰거든요. 예. 지금 생각하면 반일을 하면서 어떻게 공부시켰는지 진짜 존경스럽죠.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어떤 행운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김봉여 씨가 편지를 써서 보내신 날이 어머니의 생일날이셨나 봐요. 맞아요. 네. 생일날이나 아무래도 명절 때나 이럴 때 되면은 그 어머니 생각이 더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주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 얘기 들어보면 네. 정말 계실 때는 뭐 효도도 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항상 자기가 더 잘했으면 하는 후회감 들어서 생신날 기일 되면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시지 않으니까 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어떤 방법이 아닐까. 전 어머니 계시는데 네. 좀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그냥 늘상 옆에 계셔 맞아요. 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네. 이제 생존에 계실 때. 근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외롭고 힘들 때 엄마 하고 가서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슬프네. 그게 너무 가슴이 저릿저릿하면서 이제 지난 추석 때도 어머님 산소에 가서 꽃을 드리고 오면서 네. 정말 낳아주고 키워주시고 이렇게 사랑으로 항상 보듬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네, 정말 살아계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모두 이 김봉여 씨의 편지를 들으시면서 어머니가 그리우실 것 같아요. 강인엽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그리운 어머.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연길시 최윤희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할머니의 소원을 위하여라는 글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윤희야, 장고춤 배우러 갈 시간이야. 빨리빨리 가거라. 할머니께서 장고춤을 추러 가라고 재촉하는 소리이다. 나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곧 떠날 준비를 하였다. 둥기둥당 울려라 장고야. 굿전에서 장고 북소리가 들렸다. 나는 내가 어찌하여 장고춤을 배우게 됐던가를 떠올려 보게 됐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는 아동 도서관 장문교실에 일찍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학습반이 끝나자 다짜고짜 나를 끌고 조선춤 배우러 가자고 하였다. 나는 힘들어 무용만 배우고 장고춤은 배우지 않겠다고 떼지를 썼다. 그러자 아빠와 엄마도 장고춤은 배우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셨다. 그런데 할머니는 나를 꼭 장고춤을 배우게 하겠다고 했다. 장고춤 학비는 책임지겠으니 근심 말고 배우게 하라고 했다. 이렇게 돼 나는 반년 동안 장고춤을 배우게 됐다. 그 사이에 할머니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나를 데려오고 데려가곤 했다. 어느 하루 장고춤 시합을 하게 됐다. 할머니는 내가 무대 위에서 장고춤을 추는 모습만 보기도 해도 기쁘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1,800위엔이나 하는 한복을 사려고 한복점에 가시다가 그만 넘어져 다리까지 상하셨다. 상한 다리를 계속 옮겨 디디면서 손녀가 장고춤을 추는 데까지 오셨던 할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나는 그날 무대에서 멋진 장고춤 표현을 하여 수많은 관중들이 박수 갈채를 받았다. 우리 조선민족의 춤, 장고춤, 그것은 우리 민족이 얼을 지켜가는 훌륭한 북춤이다. 아니, 손녀를 조선민족의 후손으로 키워가려는 마음을 먹은 할머니 절절한 소원인 것이다. 나는 할머니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장고춤을 열심히 배우고 무대에서 추고 있다. 네. 최윤희 학생 장고춤을 얼마나 잘 출지 마치 그 무대에 서서 장고춤 추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잘 추니까 시합도 나가고. 그렇죠. 이게 1,800위엔이면 한복 자체가 중국에 그래도 꽤 비싸거든요. 근데 그 거금을 선덕 할머니가 내주시고 데려가고 네네. 데려오고 하는 거 쉽지 않는데. 그러니까요. 얼마나 손녀딸을 잘 장고춤을 추게 하고 싶었으면 그렇지 않았을까. 네. 자, 이렇게 중국에서도 우리 춤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어떤 학원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네, 특별히 이제 그 교포들이 많이 모여 사는 연변 같은 경우에는 네. 아니면 뭐 길림성이나 뭐 흥룡왕성 일부 지역에는 조선족 전통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뭐 아동 도서관이라든지 뭐 청소년 수련관 이런 곳에서 네. 뭐 장고춤도 배우고 전통 문화도 배우고. 근데 사실 요즘 애들은 현대 무용, 뭐 아이돌 춤 이런 네. 걸 배우려고 하지. 그렇죠. 그런 전통 춤을 배우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네. 네, 착한 친구입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그냥 열심히 꼭 배워야 한다 하셨으면 맞아요. 억지로 끌려가서 배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나 정말 우리 장고춤 배우기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네요. 그렇죠. 기특해요. 엄청 기특합니다. 네. 보통은 부모님도 굳이 장고춤을 배워서 어디다 써먹겠나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전통춤이나 전통 문화를 익혀두면 네. 정말 일반 친구하고 다르거든요. 배우기가 그럼요. 쉽지 않아요. 네. 근데 그거를 견지해서 시합까지 올라간 단계란 거는 이 친구가 마음속으로 이젠 장고춤을 잘 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전통춤을 배우는 그 퍼센테이지 좀 많이들 배우고 있습니까? 많이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전통 문화보다는 현대 문화를 그렇죠. 그냥 쉽게 학교에서 네. 뭐 어떤 장기 자랑한다 하면 가볍게 음악 틀어서 할 수 있는 네. 이런 거는 생활 댄스 같은 생활 거. 댄스나 이런 거는 친구들 자체가 막 배우는데 이 장고춤이나 어떤 전통 문화는 전문가 선생님을 모셔서 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갖춰야 되잖아요. 북도 들고 네.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가문에서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돈도 지불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도 소수 인원들이 배우고 있지 않나. 근데 일단 배워두면 네. 남다릅니다. 그렇죠. 어느 특별한 자리 같은 데 가서 우리 최윤희 학생처럼 장구 하나 딱 들고 나가서 뭐 한복을 갖춰 입지 않아도 그냥
춤을 그렇죠. 추면 굉장히 자기가 흥겨워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 우리가 다 피아노 치잖아요. 네. 근데 누가 나가서 가야금 한번 딱 치면 그럼요. 완전 물론 이제 피아노 소리도 너무 듣기 좋지만 네. 가야금 치는 그 전통 악기 치는 그 모습이 갑자기 민족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매일 데리고 다니시던 할머니가 한복 사러 가셨다가 넘어지시면서 다리까지 다치셨는데도 맞아요. 불구하고 그 다리를 힘겹게 디디면서 춤을 추는 장소까지 오셨고 네. 그 할머니 생각을 하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는 조선족이야.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것을 좀 뭔가 좀 하나라도 배워서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들이 상당히 크신 것 같으네요. 그 마음이 굉장히 절실한 게 네. 부모님이나 할머니 어르신들은 우리 민족 언어를 배워야 된다. 우리 민족 문화를 배워야 된다. 우리 민족의 어떤 악기를 배워야 된다. 다양한 방면으로 전통 음식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몸소하면서 또 푸시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때는 자기 민족끼리 결혼해야 된다. 네, 그런 것까지 것도 꽤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친척 중에 누가 도발해가지고 처음 다른 민족 했을 때 정말 난리 나는 그 현상도 있었고 맞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개인주의다 보니까 많이 이런 상황이 좀 약하다 보니까 안타까워하죠. 그리고 할머니 마음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저도 이제 나이 점점 먹으니까 민족 언어를 요즘은 네. 잘 안 배우잖아요. 이제 그렇죠. 저 학교에서 중국어를 한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물론 이제 중국어를 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통은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장구춤이라도 이게 춤으로도 표현하는 민족이 네. 또 다르거든요. 자랑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네, 우리 최윤희 학생뿐만이 아니라 뭐 좀 가능하다면 하나쯤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춤뿐만이 아니라 악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다양한 방면에 예를 들어서 요즘은 뭐 씨름하는 친구가 적다. 네. 씨름도 어떻게 보면 문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런 거 하는 친구가 적으니까 씨름도 하는 친구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국은 또 태권도가 또 유행입니다. 네. 이유가 뭔가면 버릇없는 아이들이 태권도 학원 다녀오면 인사를 잘한대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문화를 그 언어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파했으면 그래서 이 할머니가 상당히 존중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할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린 최윤희 학생도 너무 예뻐요. 네. 네. 요즘 애들이 청소년 그 길을 사춘기를 일찍 들어간다고 말을 안 듣는데 장구 춤추면 분명히 친구들 중에 누군가는 아이돌 춤 하고 네, 저춤 뭐 뭐냐 너 너 이런 애들 뭐 이렇게 있는데 하잖아요. 그거를 다 물리치고 나는 장구춤을 열심히 잘 배워야 되겠다는 네. 민족의 얼을 지켜나겠다. 아이, 대견합니다. 윤희 학생, 대견합니다. 소녀시대가 불러주는 소원을 말해봐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t's right. Come on.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듣겠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고국에서는 추석이 연휴였습니다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고려인 분들에겐 연휴는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들 보내셨나요? 예, 여기는 이제 연휴가 아니고 이제 평일이기도 하고요. 네. 또 이 고려인들은 한국만큼 이렇게 추석을 큰 명절로 크게 쉬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또 이 이제 조상들 그리고 네. 부모님 또 부모님의 산소를 찾아뵙기도 하고요.
그러한 미풍양 속은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가 카자흐스탄 현지에 현대 자동차 공장이 들어섰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 현대 자동차 공장이 생산 차질이 생겼다면서요? 예. 현대 트랜스 카자흐스탄 공장에서 생산되던 소형 세단 액센트와 또 해외 전략 모델 크레타 생산이 이제 잠정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 모델 생산에 필요한 그 주요 부품들이요. 네. 모두 이제 소진되었기 때문인데요. 예예. 현대차의 러시아 현지 공장의 생산 공백을 이 카자흐 공장이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일단 좀 차질이 좀 왔습니다. 예. 카자흐스탄 현지 협력사인 아스타나 모터스에 따르면요, 이 차량 모델 생산 재개를 위해서 새로운 부품 공급 루트를 찾는 등 이 부품 공급망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이 현대차는요, 러시아 대신 중국을 경유하는 루트를 토대로 해서 카자흐스탄 현지에 부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라서 이제 우회 전략을 이제 펼쳤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현재 아직까지 이제 부품 공급의 정상화 시기는 좀 솔직히 미지수고요. 네. 만약 이 사태가 좀 장기화될 경우에 그 현대차 플랜 B가 차질이 아주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플랜 B라는 거는요. 네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서 현지 생산이 사실 좀 여의치 않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현지 공장에서 러시아 생산 차질을 이제 최소화한다는 그런 게 이제 핵심 플랜 B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가지고 현대차는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러시아 보이콧 국제 공조에 따라서 러시아 수출을 중단하고 또 네.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 공장 재가동도 사실 무기한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예. 정말 하루빨리 공급망 개선이 이루어져서 현지 생산이 정상화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K-팝 그룹 에버글로우 카자흐스탄에서 첫 단독 공연을 아주 성황리에 마쳤다고 하는데 소식 좀 전해주세요. 예. 그룹 에버글로우가 이제 최근 우리 카자흐스탄 알마티 아레나에서 단독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네. 카자흐스탄에서 우리 K-팝 단독 공연은 사실 이번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콘서트는 에버글로우의 던던, 라디다, 플레이 이런 곡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네. 멤버들의 유닛 무대도 펼쳐졌고요. 또 유닛 무대 후에는 BTS의 버터 단체 무대로 아주 팀 호흡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적습 폴라로이드 사진 이벤트로 또 팬들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전했고요. 끝으로 이제 이들은 공연 소감을요, 꿈 같은 하루를 보낸 것 같고 또 기회가 된다면 자주 카자흐스탄 팬들과 만나고 싶다. 좋은 노래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이 에버글로우가 공연을 펼친 알마티 아레나는요, 한 12,000명 정도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 최대 스포츠 단지입니다. 네네. 그래서 일반 경기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 그리고 다양한 또 이벤트가 펼쳐지는 곳인데요. 이 카자흐스탄에서 에버글로우 인기를 아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통신원 리포트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사할린은 러시아의 지역이니까 추석은 크게 기념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추석 차례를 주로 양력 8월 15일 지내거든요. 이날 많은 한인들이 조상들의 묘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음력 8월 15일 추석날에 부모, 조부모 묘를 찾아간 분들도 꽤 있거든요. 특히 지방들이 많습니다. 이날 맛있는 밥상을 차리고 음복도 합니다. 사할린 한인회에서는 이번 9월 12일 김치축제를 개최했는데 10일 개최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인들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사할린 140주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현재 사할린에서 추석에 대한 개념을 많이 넓히고 있거든요. 한류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한국 문화와 전통에 대한 관심이 커져갑니다. 특히 한민족 문화 공예 활동 교실, 요리 체험 교실이 인기가 많습니다. 네.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소식일까요? 네. 이번에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소식입니다. 네. 지난 8월 12일부터 사할린 지방자치체에서 한인 1세들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안이와시 어르신들이 이 기획의 일환으로 전문의들의 상담과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체험하고 운동요법도 익혔습니다. 어르신들은 이날 맛있는 밥상을 마주하며 선물로 살 10kg씩 받았습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사할린 주한인협회, 한국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사할린 주청년한인회가 실시하고 있는데 8월 12일 이후 주청년회 실무팀이 주말마다 집안을 돌아다니며 전무의 상담, 약 처방, 1세들을 위한 만찬회를 진행하고 선물도 전달했습니다. 청년회 팀과 함께 사할린 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님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집안 어르신들은 주 도시에서 온 한인회 관계자들을 따뜻히 맞았습니다. 이들은 8월 22일은 토마리, 9월 31일은 포르나이스크와 마카라 어르신들을 모시고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강 프로그램이 실시될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사할린 지역에서는 음력 8월 15일, 그러니까 우리 본래의 추석보다는 양력이 기억하기 쉽기 때문에 양력에 차례도 지내고 조상들의 묘지를 찾아서 성묘를 많이 하고 계시군요. 근데 이번에는 그 10일에 김치 축제를 하면서 한국인의 대명절 추석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넓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한인 1세들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하는데, 안이와시 어르신들에게 전문의 상담도 했고 또 약 처방도 드리고 운동 요법까지 가르쳐 드렸다고 합니다. 더구나 쌀도 10kg씩 선물을 드렸고요. 이런 행사들은 주로 사할린주 청년 한인회가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 지방 다니면서 전문의 상담도 하고 약 처방도 하고 1세들을 위한 만찬회까지 진행하면서 선물을 전달한다는 참 흐뭇한 소식이었습니다. 환절기 동포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보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영감! 아유, 귀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뭔 놈의 목소리가 이렇게 크냐? 아무리 불러싸도 대답이 없을 게 그라제라. 근데 시방 어디 갔다 온대요? 나가 가긴 어딜 가? 그냥 동네 마실 한 바퀴 당겨오는 것이지. 시방 지금 한가하게 동네 마실이나 당길 때요? 뭔 일인데 또 그랴? 해 좋을 때 고추 말려야제라. 고추 널면 되지. 이것이 없는디 어디다가 고추를 널어요? 저 창고에 없단가? 없은께 하는 말이지라. 이거 쓰고 어디다 뒀어?
나가 엊그저께 걷다가 콩 말리고 창고에 잘 말아서 넣어놨는디. 아유, 잘 넣어놨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지. 이것이 발이 달렸다요, 손이 달렸다요. 아이 그랑께 말이여, 귀신이 코칼 노릇이네. 잘 생각해봐요. 아, 고추 거기다가 잘 말려야 좋은 값에 팔아서 아그들 생활비 보내잖아. 아유, 지금 찾고 있자녀. 아, 나한테 지금 시험 승질 냈어? 아니 저 성질 낸 것이 아니고 찾고 있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그러지. 아, 혹시 임자가 지어놓은 거 아니여? 아이고, 인자 생사람까지 잡네. 나가 분명히 여기다 갖다 놨는디. 아유, 이거 여기 있네. 뒤 안에 세워놓고 창고에서 찾았으니까 없제. 아, 나가 걷다가 놨지. 하여튼 정신머리하고는. 아유, 고추 안 내고 또 어디 가요? 아니 이걸 펴야 고추를 넣을 거 아니여. 싸게 펴요, 싸게. 에이 참. 그래도 이걸 찾아서 고추를 말릴 수 있게 돼 다행이네요. 그러게요. 가끔씩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잘 둔다고 뒀는데 어디다가 둔지 모르는 경우요. 그럼요. 고추를 말린다고 찾은 이것은 지프로 새끼날을 엮어서 만든 큰 깔개를 말합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탈곡한 곡식이나 고추, 콩, 옥수수 같은 곡식을 골고루 널어서 말리는데요. 해가 잘 날 때는 이곳에서 말리는 곡식을 한두 번 뒤집어주기도 하고 닭이나 개들이 나달을 쪼아먹지 못하도록 살피기도 합니다. 시골에 가면 가을에 마당이나 큰 길 위에 이것을 펴고 곡식을 말리는 걸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시골에서는 큰일이 있을 때 이것을 마당에 깔아놓고 손님들을 모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가난한 집에서는 방바닥에 장판 대신에 이것을 깔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지프로 새끼를 꼬아서 만든 큰 깔개를 말하는데요. 가을이면 마당에다 큰 이것을 깔고 그 위에다가 고추나 깨, 벼 같은 곡식을 널어 말리기도 했고요. 시골에서는 큰일이 있을 때 이것을 마당에 깔아놓고 손님을 모시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멍게, 2번 멍석, 3번 망부석.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요즘의 도시에서는 이걸 거의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시골에 가면은 이것에다가 뭐 고추나 벼 같은 것을 말리는 거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것보다는 비닐이나 건조기에다 곡식을 말리는 집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것에다 고추나 벼 말리는 모습을 보면은 참 정답게 다가오더라고요. 동포 여러분께서는 어디에다 곡식을 널어서 말리시나요? 이것에 대한 추억이 있으면 행복우체통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또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요, 콩으로 정답 보내실 때는 연락처를 잊지 말고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예,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네, 역사유물전시관이 전라도 광주 고려인 마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고려인들은 이번 추석 어떻게들 보내셨나요? 예, 고려인들은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원래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추석을 보낸다면은, 그날 되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조상의 묘소에 한 번씩 찾아가고 나름대로 추석을 기념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는 알다시피 또, 역사적인 조국, 그러니까 조상들의 묘소가 없는 곳으로 와 있기 때문에 네. 성묘는 갈 수가 없지만 대신에 마음으로 네네. 그 조상과 또 거기에 두고 온 남겨둔 그 일가 친척들을 기념하면서 네. 나름대로 추석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또 고려인들은 예를 들어서 중앙아시아 같으면은
그 나라의 그 공식 명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려인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기념하는 날이라 네. 평상시 같으면 또 직장에서 다 일을 하고 그날 오후에 시간을 내 가지고 따로 이렇게 모이거나 가족끼리 만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알다시피 3, 4일을 연속 쉬니까 고려인들도 이 기회에 또 우리나라 분위기에 맞춰서 네. 나름대로 추석도 기념하고 또 이제 어린이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또 어린이들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그 분위기에 맞춰서 잘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어린이들 데리고 이런 놀러 또 어떤 어린이들 놀이공원이나 네. 이런 데를 찾고 하면서 여러 그 고려인들이 전통적으로 세웠던 추석과 또 우리 한국에서 세는 추석이 이렇게 같이 합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고려인 분들이 추석에 송편을 빚어 드시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예, 고려인들은 전통적으로 송편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네. 대신에 고려인들은 예전에 명절이면 만들었던 찰떡과 증편은 이제 시루에 쪄내는 거죠. 네.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그리고 골미떡이라는 또 떡이 있습니다. 이 납작하게 눌러가지고 마르먹골로 이렇게 잘라내는 떡인데. 아, 네. 예, 그리고 또 시루떡도 만들고요. 예. 이런 우리 전통 음식점들이 있고 또 시래기국 또 그 외에 이렇게 그 군만두나 찐만두 같은 거 네. 이런 그 만두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고려인들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그런 음식을 상에 이렇게 가득 차리고 음식을 먹는데 그걸 보면 우리나라하고 형태는 다르지만 네. 거기 나름대로 굉장히 정성 들여서 푸짐하게 그렇죠.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네. 이렇게 음식을 먹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고려인들과 이 우리나라 한국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잔치상이나 명절상이나 차례상 이런 걸 차리는 걸 보면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우리는 이렇게 차례나 이런 잔치상 또 명절 음식상 보면은 이런 떡이나 다과 같은 것을 이렇게 그릇 위에 굉장히 높이 쌓아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고려인들의 특징은 쌓아 올리지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게 고려인들의 풍습인지 또 한국인이 갖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예. 특히 또 이 광주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고려인 분들이 또 살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올해 3월부터 이렇게 오기 시작해서 지금 이 광주에서 항공권을 마련해서 불러들인 우크라이나 고려인만 해서 600명이 넘고요. 그중에 400명이 넘게 지금 광주 이 고려인 마을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점점 아무래도 늘어나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꾸준히 늘어왔고요. 또 사실은 그렇죠. 여기 고려인들이 7,000명 가까이 거주하고 있지만 이것은 네. 거의 지금 20년에 걸쳐서 조금씩 축적돼서 이렇게 형성된 마을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불과 이 짧은 시기에 그 600여 명의 고려인이 또 이쪽에 들어와서 거주하는 것은 그 인구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굉장히 그 좀 이례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네. 여기서도 나름대로 들어온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이 큰 문제 없이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그 후속 항공권만 보내줘서 들어오는 걸로 끝나지 않고 네네. 여기서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지원과 비용이 드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쪽 고려인 마을에서는 총력을 다해서 이분들이 최대한 문제 없이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한국에 온 후에 뭐 바로 정착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거든가요? 그렇죠. 사실 이 전쟁의 트라우마, 그 전쟁의 상처를 안고 갑자기 낯선 환경에 와서 적응한다는 게 네. 심리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에서 이게 16세부터입니까? 그래서 60세까지 남자들은 그 전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 네.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노약자, 여성들이 주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도 많고 노동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즉시 적응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적응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네네. 예, 그러한 고려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그들은 되게 이렇게 돌아가고자 하는 의사가 있지만은 네. 우리나라도 6.25 때 북한에서 피난 왔던 사람들이 곧 전쟁 끝나면 돌아갈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냈지만 영원히 분단 체제가 굳어졌지 않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이 고려인들도 거기에 이렇게 두고 온 자기들의 그 집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의향이 있겠지만 많은 수가 현실적으로 돌아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분들은 추석을 보내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으로 명절이 명절 같지도 않았겠어요. 그럴 겁니다. 더욱이 네. 그런 마음이 더 크고 폭격에 맞아서 허물어져 버린 자기들의 그 터전, 네네. 또 거기에 두고 온 부모 형제 또 친척들 이런 것들 또 국내에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은 사실 이게 굉장히 낯선 환경이죠. 네네. 그래서 굉장히 올해는 특히 이 마음에 어떤 뭐랄까요 큰 그 마음의 상처를 안고 예. 맞이하는 명절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고려인 동포들이 추석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온 고려인 돕기에 어떻게 나서고 있는지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 끝곡 나훈아의 노래입니다. 모정의 세월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